여러분의 털복숭이 사고뭉치가 또 무슨 일을 저질렀나요? 어쩌면 새 소파의 발톱을 갈았을지도 모르고 밤새도록 당신 머리 위에서 우다다 난리를 피웠을지도요. 당신이 엄한 눈빛으로 녀석을 바라보면 몇 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녀석은 어느새 당신 곁에 와서 세상에서 가장 순진한 표정으로 다리에 몸을 비비고 있겠죠. 하지만 이게 단순히 간식을 얻어내려는 수작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치밀하게 계산된 사과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고양이 심리학의 놀라운 세계로 깊이 들어가 우리 반려동물들이 미안해 라고 말하는 20가지 예상치 못한 방법들을 파헤쳐 볼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이 중 몇몇은 고양이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테니까요. 자, 그럼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양이도 사람처럼 죄책감을 느낄까요? 대부분의 동물 심리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고양이에게는 인간과 같은 복잡한 도덕관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놀라울 정도로 똑똑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고양이는 당신의 불만을 아주 잘 읽어냅니다. 목소리 톤, 자세, 얼굴 표정에서 말이죠. 당신과의 갈등은 고양이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사과는 사실 복잡한 화해 의식입니다. 그들의 주된 목표는 집안의 평화와 조화를 되찾는 것. 왜냐하면 당신은 고양이에게 그들의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고양이의 행동 하나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느릿느릿, 마치 명상이라도 하듯 눈을 깜빡이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고양이가 당신 맞은편에 앉아 당신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슬로우 모션처럼 아주 천천히 눈꺼풀을 내렸다가 다시 들어 올리는 모습을요. 처음엔 졸린가 하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양이 세계에서 눈을 깜빡이지 않고 빤히 쳐다보는 것은 일종의 도전이자 공격적인 태도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당신 앞에서 아주 잠시라도 눈을 감는 것은 고양이가 스스로를 취약한 상태에 놓는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최고의 신뢰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사실상 고양이는 난 너와 함께 있을 때 너무 안전하다고 느껴서 이렇게 무방비 상태가 돼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 동물 심리학자들과 베테랑 고양이 집사들이 이 행동을 고양이 키스라고 부르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이것은 사랑과 우정을 담은 고양이의 무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의 가장 멋진 점은 당신도 고양이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화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고양이에게서 그런 눈빛을 마주하게 된다면 절대 시선을 피하지 마세요. 고양이를 부드럽게 바라본 후 고양이가 한 것처럼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는 거예요. 이런 무언의 대화가 얼마나 큰 교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고양이는 종종 당신의 메시지를 이해했다는 듯 다시 눈을 깜빡이며 화답해 줄 겁니다. 이것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고양이와의 유대감을 깊게 하고 당신 역시 고양이를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진정성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고양이 집사님이라면 다 아실 다음 강력한 화해의 제스처는 바로 머리를 콩콩 부딪히는 박치기입니다. 아니요, 고양이가 당신과 싸우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학술적으로는 번팅이라고 불리는 이 행동은 고양이의 가장 진심 어린 사랑 표현이자 평화를 되찾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어요. 사실 고양이의 얼굴, 특히 뺨, 턱, 그리고 입꼬리 부근에는 특별한 분비샘이 있어서 페로몬을 내뿜어요. 이 페로몬은 고양이의 독특한 화학적 신분증이자 행복과 평온함을 나타내는 개인적인 향기예요. 고양이가 머리를 당신에게 끈질기게 비빌 때
그저 애교를 부리는 것만이 아니랍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냄새를 당신에게 묻혀 당신의 냄새와 섞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족만의 공유하는 냄새를 만들어서 우리는 한 무리야, 우리는 가족이야, 우리 사이에 모든 게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특히 싸움 후에 이 행동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깨진 조화를 회복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인 거죠. 고양이는 마치 다시 같은 냄새를 공유해서 오해를 잊어버리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당신의 반려동물이 머리를 부비며 다가올 때 이 소중한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세요. 이것은 고양이가 당신에게 내미는 평화의 올리브 가지입니다. 고양이의 골골송은 어떨까요? 별다를 게 없어 보이죠? 고양이들은 기분 좋을 때 골골송을 부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실의 일부일 뿐입니다. 사실 골골송은 고양이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매우 복잡한 의사소통 도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화해 또는 진정을 위한 골골송도 존재합니다. 이 골골송은 잠들었을 때 편안하게 내는 소리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런 종류의 골골송은 보통 더 집요하고 주파수가 높아서 150Hz에 달하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주파수의 진동은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 회복을 돕고 스트레스 수치를 낮춰주는 것이죠. 고양이가 갈등 후에 골골송을 부를 때는 당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하자,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고양이의 방식입니다. 치유 효과가 있는 진동으로 당신에게 영향을 주어 방 안의 긴장 수준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고양이는 당신이 불쾌한 순간을 빨리 잊도록 음향 치료 세션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다음에 고양이의 골골송을 들을 때는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은 단순히 만족스러운 소리가 아니라 감정적인 분위기를 바로잡고 집의 평화와 고요함을 되찾아 주려는 적극적인 시도입니다. 이제는 접촉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머리로 들이받는 것 말고 몸 전체를 사용하는 접촉 말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엌에 서 있는데 아침에 고양이가 저지른 말썽 때문에 아직도 조금 심통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때 고양이가 다가와서는 마치 뱀처럼 당신의 다리 주변을 새우르륵 휘감으며 발목에 이쪽 저쪽 옆구리를 비벼대기 시작해요. 녀석의 꼬리는 어떤가요? 마치 5번째 다리라도 되는 양 당신의 다리를 휘감죠. 이건 단순히 먹이를 달라는 행동이 아니에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정교하게 계획된 의식이죠. 머리로 들이받는 행동과 마찬가지로 고양이는 몸 전체에 있는 분비선을 이용해 당신에게 자신의 냄새를 남겨요. 녀석은 말 그대로 자신의 존재로 당신을 감싸 안으며 당신 주변에 자신의 향기로 된 고치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고양이들의 언어로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너는 내 사람이야. 네가 다시 내 영역, 내 가족의 일부처럼 냄새 나기를 원해 라는 거죠. 당신의 다리를 휘감는 꼬리는 포옹과 유대감을 상징하며 이러한 메시지를 더욱 강화하죠. 이건 가능한 한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물리적인 표현이며 갈등으로 인해 생긴 모든 경계를 지우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다음번에 녀석의 부드러운 꼬리가 다가와 친숙하게 닿을 때면 단순히 애정 표현이 아니라 화해를 위한 온전한 의식이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하지만 많은 집사님들이 알아채지 못하거나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신호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방금 혼나서 시무룩하게 물러났다가 몇 분 뒤 당신 가까이에 앉아 아주 정성스럽게, 심지어는 과장된 몸짓으로 몸단장을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당신의 기분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할 일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소위 전위 행동이라고 불리는 것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감, 혹은 주인이 화났지만 나는 옆에 있고 싶어와 같은 내적 갈등을 겪을 때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자신을 안정시키는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몸단장은 이때 완벽한 선택이죠. 몸단장은 신경 긴장을 해소하고 말 그대로 부정적인 감정들을 핥아 없애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고양이는 이러한 차분하고 일상적인 행동을 당신에게 보여줌으로써 봐, 나는 평온해. 더 이상 위협은 없어. 일은 끝났고 이제 평소처럼 돌아갈 수 있어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섬세하게 화해를 제안하는 행동인 거죠. 고양이는 마치 그냥 잊어버리고 우리의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고양이의 이런 사과 방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귀엽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바로 선물을 가져다 주는 행동이죠. 여러분이 털북숭이 친구를 혼낸 뒤 어느 날 갑자기 그 고양이가 입에 사냥감을 물고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쥐나 바스락거리는 공, 심지어 여러분의 슬리퍼일 수도 있죠.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길에서 가져온 좀 덜 반가운 진짜 사냥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여러분을 놀라게 하거나 더 화나게 하려는 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양이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최고의 관대함이자 깊은 보살핌의 표현입니다. 야생에서 고양이들은 가장 소중한 사냥감을 오직 자기 무리의 구성원들, 즉 사랑하고 존경하는 존재들과만 나눕니다. 여러분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은 고양이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화를 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양이가 네가 속상해하는구나. 자,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어. 제발 더 이상 화내지 마.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고양이가 가족의 공동 자원에 기여하고 자신의 유용함을 보여주며 여러분의 눈에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그 선물이 아무리 비위생적이거나 식욕을 돋우지 않는 모습일지라도 그 행동 자체, 즉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려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자, 이제 귀 기울여 볼까요? 고양이의 언어는 몸짓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리도 포함하죠. 그리고 사과를 표현할 때는 아주 독특한 소리를 낸다고 해요. 우리가 새벽 5시 침대 옆에서 듣는 그 크고 재촉하는 야옹 소리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미안해. 야옹은 완전히 다른 소리를 냅니다. 주로 짧고 부드러우며 아기 고양이처럼 좀 더 높은 톤의 소리예요. 때로는 부드러운 새소리 같기도 하고 아주 작게 크르릉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죠. 이런 소리는 마치 작고 무방비한 생명체의 울음소리 같아서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귀여움과 보살피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고양이들은 이걸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답니다. 이런 아기 같은 목소리를 사용해서 고양이는 당신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당신의 짜증을 누그러뜨리며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주려 합니다. 마치 이것 봐, 나는 작고 착한 아이야. 나한테 화내지 마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이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가진 부모의 본능에 기반한 아주 섬세한 조작입니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는 것이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화합으로 이어질 대화를 시작하려는 시도입니다. 다음번에 이 부드럽고 무언가 묻는 듯한 소리를 듣게 된다면 아세요. 그건 당신의 고양이가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열려고 노력하는 소리라는 것을요. 이제 고양이의 행동 중 가장 감동적이고도 명확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갈등 후 고양이가 갑자기 다가와 바닥에 눕고 부드럽고 무방비 상태의 배를 보이며 뒤집어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배를 만져달라는 신호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고양이들에게는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이 몸짓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존이 방어 능력에 달려있는 동물 세계에서 배는 가장 취약한 부위입니다. 그곳에는 모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들이 모여 있으며 어떤 작은 상처라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당신에게 배를 보이는 것은 절대적이고 100%의 신뢰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고양이가 나는 완전히 당신에게 나를 맡깁니다. 방금 화가 났을지라도 당신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을 알아요. 내 목숨을 당신에게 맡길게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고양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취약함입니다. 고양이는 말 그대로 당신 앞에서 무장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협으로 보지 않으며 갈등을 이어갈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신뢰라는 가장 강력한 농어로 뒷받침되는 휴전을 요청하는 무언의 호소인 셈입니다. 때로는 화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싸움을 잇고 그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이들은 훌륭한 심리학자처럼 이 사실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만약 당신이 반려동물을 꾸짖은 후 갑자기 고양이가 장난기 넘치는 아기 고양이처럼 행동하기 시작해도 놀라지 마세요. 좋아하는 장난감 공을 입에 물고 와서 당신 발밑에 내려놓고 기대에 찬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혹은 재미있게 춤을 추듯 폴짝거리거나 바스락거리는 과자 봉지를 앞발로 툭툭 치며 당신을 놀이에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구석에 숨어 있다가 당신의 발을 향해 장난스럽게 습격할지도 모르죠. 이것은 고양이가 모든 것을 잊었거나 아무렇지도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부정적인 감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당신의 주의를 전환하려는 고양이의 방식인 겁니다. 놀이는 스트레스 해소와 사회적 유대감 회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놀이 과정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긴장감은 저절로 사라지거든요. 고양이는 당신을 놀이에 초대하며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같이 즐거운 일을 하는 게 어때? 우리가 함께 놀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기억나? 이것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서로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두 사람 모두에게 상기시켜주는 매우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기 눈치채기 어려울 만큼 아주 미묘하고 섬세한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싸움 후에 고양이는 무릎 위로 올라오거나 애정을 갈구하거나 크게 골골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있는 같은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을 뿐입니다. 옆 의자 위일 수도 있고 당신에게서 몇 미터 떨어진 매트 위일 수도 있고 그저 창틀 위일 수도 있죠. 마치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 안으로 들어오지만 그 경계를 침범하지는 않는 것처럼요. 이것이 바로 조용한 존재감입니다. 이런 행동으로 고양이는 여러 가지 신호를 동시에 보냅니다. 첫째, 갈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여전히 고양이 세상의 중심이니까요. 둘째, 당신의 감정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화나 있거나 속상해 한다는 것을 알고 억지로 다가가지 않고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이죠. 셋째, 이것은 말없는 기다림입니다. 고양이는 그저 앉아서 당신의 신호를 끈기 있게 기다리는 거죠. 혹시 당신이 고양이 쪽을 바라보거나 다정한 말을 건네거나 아니면 그저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요. 이는 인내심과 배려심을 바탕으로 한 매우 성숙하고 현명한 화해 방식입니다. 고양이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 여기 있어. 내 옆에 있어. 네가 나를 용서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게. 우리 모두는 고양이가 담요 위든 우리의 무릎 위든
앞발로 부드러운 표면을 꾹꾹 누르며 마치 빵 반죽을 하는 듯한 행동을 보일 때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젖먹이 걸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 행동을 고양이가 더없이 행복하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에는 또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가 긴장된 상황을 겪은 후에 이런 행동을 보일 때 더욱 그렇죠. 꾹꾹이는 아기 고양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새끼 고양이들은 이 행동으로 어미 고양이의 젖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과정은 아기 고양이들에게 절대적인 안전함, 따뜻함, 배부름, 그리고 평온한 편안함과 연결됩니다. 성묘가 되어 당신에게 꾹꾹이를 할 때 고양이는 그 완전한 행복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당신에게도 전한다는 것입니다. 싸움이나 갈등 후에는 이 행동이 강력한 화해의 제스처가 됩니다. 고양이는 단순히 자신이 진정되었다는 것을 넘어 그 편안함과 안정감을 당신에게도 전하려는 노력인 거죠. 이것은 마치 고양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엄마 옆에서 느꼈던 것처럼 당신 곁에서 나는 똑같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껴요. 우리 관계에도 이 감정을 되찾아요. 이는 고양이가 당신에게 가진 애착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매우 사적이고 감동적인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고양이의 눈빛은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이고 깜빡이지 않는 응시는 고양이에게 도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말썽을 부리고 혼이 나면 주인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할 겁니다. 고개를 돌리거나 바닥 혹은 벽을 쳐다볼 수도 있죠. 이것은 고양이가 긴장하고 있고 주인이 자신에게 불쾌하다는 것을 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 화해할 준비가 된 고양이는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시선을 찾을 겁니다. 주인 앞에 조용히 앉아 그저 주인을 향해 바라보며 눈이 마주치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이 마주쳤을 때 시선을 피하거나 공격적으로 쳐다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눈빛은 부드러울 것이고 아마도 눈을 가늘게 뜨거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천히 눈을 깜빡일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의 시선을 애타게 찾는 눈빛은 말없이 던지는 솔직하고 직설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이제 괜찮은가요? 아직 저에게 화나셨나요?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고양이가 현재 상황을 살피고 평화가 회복되었다는 주인의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주인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길이 고양이에게는 최고의 답이 될 것입니다. 고양이는 때때로 어미 고양이의 행동을 모방하여 가장 직접적이고 애정 어린 방식으로 사과하기도 합니다. 바로 당신을 씻겨주듯이 핥아주는 행동이죠. 이것은 당신의 손, 뺨, 때로는 머리카락까지 부드럽지만 약간 거친 혀로 핥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때 위생을 염려하여 고양이를 밀쳐내서는 안 됩니다. 고양이에게 이 행동은 최고의 애정과 보살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어미 고양이가 아기 고양이들을 끊임없이 핥아주는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어미 고양이는 단순히 새끼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기 고양이들을 안심시키고 외부 냄새를 제거하며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말 그대로 자신의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반려고양이가 당신을 핥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당신을 자신과 동등하게 여기며 돌봐야 할 소중한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툼이 있은 후에는 이러한 행동이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마치 고양이가 당신이 속상해하는구나. 내가 당신을 보살펴주고 싶어. 우리 엄마가 나를 안심시켜줬던 것처럼 나도 당신을 위로해주고 싶어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모든 서운함을 지워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친밀한 의식입니다. 고양이는 단순히 사과하는 것을 넘어 가장 오래되고 고양이에게 가장 잘 이해되는 언어, 즉 어미 고양이의 보살핌의 언어를 사용하여 당신의 감정 상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가장 기본적인 본능에 기반한 다소 특이하면서도 아주 의미 있는 화해 방식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뭔가 잘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당신을 자기 밥그릇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죠. 고양이는 앞장서서 걸어가다가 당신이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려고 뒤를 돌아보곤 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인 밥그릇 앞으로 당신을 이끌어갑니다. 심지어 밥그릇이 완전히 가득 차 있을 때도 이런 행동을 해요. 언뜻 보면 별 의미 없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논리로는 엄청난 신뢰와 관대함을 보여주는 행위죠. 음식은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야생에서 동물들은 좀처럼 자신의 자원을 공유하지 않으며 특히 갈등 관계에 있는 상대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의 밥그릇을 당신에게 보여주는 것은 당신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나눌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양이가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생존의 필수적인 자원을 너에게 믿고 맡길 수 있어. 우리의 관계가 음식보다 훨씬 중요해 라고 말하는 방식이죠. 이것은 동물 세계에서 무리에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평화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아주 오래된 의식입니다. 고양이는 단순히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당신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기꺼이 나눌 만큼 소중한 가족 구성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혹시 이런 고양이 행동을 알아차린 적 있으신가요? 싸우고 나면 고양이가 당신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모습을요. 다른 방으로 옮기든 부엌으로 가든 화장실로 가든 고양이는 조용히 당신 뒤를 따릅니다. 야웅거리지도 않고 다리에 몸을 비비지도 않고 특별히 관심을 요구하지도 않죠. 그저 곁에 있을 뿐입니다. 이런 행동이 조금 집착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고양이에게는 매우 불안한 신호이며 그것을 가라앉히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면 고양이는 이를 사회적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고양이의 세상에서 무리로부터의 추방은 곧 죽음을 의미하니까요.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고양이는 당신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거나 관계를 끊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막는 겁니다. 거리를 조절하며 여전히 우리가 함께임을 확인하려는 것이죠. 이것은 고양이가 이렇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제가 어디 가지 않았다는 걸 당신이 볼 수 있도록 제가 옆에 있을게요. 우리는 여전히 한 가족이에요. 이것은 조금 필사적이지만 관계를 지키려는 아주 진심 어린 시도입니다. 고양이는 단순히 미안해 하는 것을 넘어 당신과의 관계를 위해 싸우는 겁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 즉 어떤 상황에서도 곁에 있어주는 것으로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 아주 섬세하고 빨라서 놓치기 쉽지만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고양이의 몸짓이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여전히 살짝 서운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옆을 지나가거나 옆에 앉아 있다가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당신의 손이나 다리에 발바닥으로 톡 하고 건드리는 것을요. 이때 중요한 점은 발톱이 완전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난스럽게 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요구하려는 시도도 아닙니다. 아주 조심스럽고 거의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가벼운 접촉인 거죠. 고양이의 언어로 이것은 아주 정중하고 수줍은 질문입니다. 마치 당신에게 닿아도 될까요? 허락해 주실 건가요? 저를 용서해 주셨나요? 라고 묻는 듯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반응을 확인하는 일종의 시험인 셈이죠.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릎 위로 뛰어오르는 것 같은 더 가까운 접촉은 아직 시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작은 접촉은 당신들 사이에 생긴 오해의 간극을 넘어 화해의 다리를 놓으려는 고양이의 방식인 거죠. 만약 당신이 손을 거두지 않고 어쩌면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기까지 한다면 고양이에게는 얼어붙었던 분위기가 풀렸다는 신호이자 더 적극적인 화해의 단계로 나아가도 좋다는 허락이 됩니다. 이것은 조용하지만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아주 설득력 있는 몸짓입니다. 이제 고양이 기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꼬리를 살펴봅시다. 고양이가 말썽을 부린 후에는 꼬리가 아래로 축 처지거나 몸에 바싹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나타내죠. 하지만 고양이가 화해할 준비가 되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느낄 때 꼬리 모양은 확 달라집니다. 꼬리가 안테나처럼 수직으로 위를 향해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그 자체로 자신감과 친근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화해의 신호가 있는데요. 바로 물음표 꼬리라고 불리는 자세입니다. 이는 꼬리가 똑바로 세워져 있고 맨 끝부분이 살짝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을 때를 말합니다. 고양이 보디랭귀지에서 이보다 더 긍정적인 신호는 찾기 힘들죠. 이는 기쁨과 친근한 호기심, 그리고 소통하고 싶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툼 후에 이런 꼬리 자세를 보여주는 것은 고양이가 당신에게 말 그대로 우리가 화해해서 정말 기뻐요. 당신 곁에 있어서 행복해요. 다시 친구가 돼요.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갈등이 해소되었고 당신의 반려묘가 관계 속에서 다시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는 시각적인 증거입니다. 고양이들은 때로 수동적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화해 방식을 택합니다. 바로 냄새를 이용하는 것이죠. 집사와 언짢은 일이 있은 후 당신은 반려묘가 당신의 채취가 진하게 밴 물건들 위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침대 위, 당신의 자리, 베개, 의자에 놓인 티셔츠, 심지어는 빨랫감 바구니까지도 말이죠. 성급하게 녀석을 쫓아내지 마세요. 이것은 단순히 편안하고 따뜻한 곳을 찾는 행동을 넘어 관계의 조화를 회복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냄새는 고양이 의사소통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고양이가 당신의 물건 위에서 잠을 잘 때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당신의 냄새로 자신을 감싸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낍니다. 둘째,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냄새와 당신의 냄새를 섞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가족 냄새, 즉 공동의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고양이가 무의식적이고 화학적인 차원에서 갈등의 흔적을 지우고 당신의 무리에 대한 일체감을 회복하려는 고양이만의 방식입니다. 마치 잠자는 동안에도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다시 한 몸처럼 진짜 가족처럼 함께 냄새를 공유하며 하나가 되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또 다른 의외의 화해 신호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당신에게 다가와 옆에 앉아 당신을 바라보다가 크게, 느긋하게 하품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양이가 그저 지루하거나 졸려서 하품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화해 상황에서는 이 하품이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동물 세계에서 하품은 특히 다른 생명체가 있을 때 강력한 진정 신호입니다. 이는 동물이 편안함을 느끼고 있으며 위협을 감지하지 않고 공격적인 의도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긴장하고 공격할 준비가 된 동물은 절대 하품하지 않습니다. 하품은 자신을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툼 후에 고양이가 당신을 보며 하품한다면 이는 당신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잡아, 나는 완전히 긴장을 풀었어. 이제 긴장감은 사라졌고
더 이상 너를 위협으로 여기지 않아. 이는 공중에 남아있는 긴장감을 해소하고 다시 평화롭고 안정적인 공존 관계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양이만의 방식인 거죠. 이것은 우리 둘 다 긴장을 풀고 방금 일어난 일은 잊어버리자는 무언의 제안과도 같습니다. 고양이가 당신에게 사과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당신에게 다가와 등을 보이며 앉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군가에게 등을 보이는 것이 무시하거나 화가 났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세계에서는 언제 어디서 위협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등을 보인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완전히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등은 가장 무방비하고 취약한 부위입니다. 야생의 포식자는 자신의 안전을 100% 확신하지 않는 한 결코 이런 사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등을 보이고 앉는 행동은 고양이가 당신에게 보내는 최고의 신뢰 표현입니다. 고양이는 말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당신을 전적으로 믿고 당신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내 등 뒤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특히 갈등 후에 이런 행동은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화해의 마지막 악장이며 모든 다툼은 잊혔어. 나는 다시 당신과 함께 완벽하고 무조건적인 안전함을 느껴. 우리는 다시 한 팀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놀라운 점은 고양이의 사과가 죄책감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신과의 유대감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단순히 깨진 화분에 대해 미안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행복이 달려있는 사회적 조화를 되찾고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이죠. 이 20가지 제스처들은 단순히 귀여운 습관이 아니라 고양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당신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복잡하고 생명과도 같은 소통 방식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반려묘를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화해를 위한 그들의 진심 어린 노력에 응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앞으로 공개될 더 많은 고양이 비밀들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고양이는 어떻게 화해를 시도하나요? 이 영상 아래 댓글로 가장 특별한 방법들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정말 기대됩니다.